K바둑 아마바둑 열전 제17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승전 6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대표로 출전한 김정선 선수가 전승을 거두고 이제 6라운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 대망의 결승전에는 김정선 선수가 사전에도 미리 좀 경계를 하고 있던 일본 선수가 지금 선착해 있는데 이 대결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큽니다. 네, 먼저 선수들 프로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6라운드 결승전입니다. 대한바둑협회와 광주광역시 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2022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대회 장소는 광주광역시 빅골 체육관에서 열리게 됐고요. 참가 국가는 아시아 15개국, 유럽 26개국, 미주 9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을 포함을 해서 총 52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회 방식은 스위스 리그 6라운드로 진행이 됐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50분에 3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대망의 결승전 일본 선수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미노루 오제키 선수인데요. 네, 역시 강한 선수라고 예상이 되고요. 과연 이 대결 김정선 선수가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려서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6라운드에서는 김정선 선수가 꽤 강자를 만났습니다. 이 미노루 오제키 선수는 지난 15회 국무총리배에서 한국 대표였던 이의연 선수를 꺾고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강자인데요. 네, 이의연 선수는 현재는 프로기사로 입단에 성공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의연 선수에게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전적만으로도 이미 강한 선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6라운드 결승전 두 선수가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승에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日本では体験できないことを体験できるのですごくいいとすごく嬉しいです. 상대가 잘 두는 선수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선수가 대국 전에 또 인터뷰를 응하면서 포부를 밝혀줬고요. 두 선수 모두 전승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6라운드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조금 일찌감치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결승전에서 이렇게 우승 후보 두 선수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일본 대표 미노루 오제키 선수 아마 7단, 정말 좋은 기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국 대표 김정선 선수, 한국에서도 주니어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비가 많았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페이스를 되찾으면서 이번 라운드만 잘 넘겨내면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과연 결승전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요? 제17회 국무총리배 우승자 어떤 선수가 될지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50분,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덤은 6집 반입니다. 김정선 선수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고요. 5라운드 때 이제 김정선 선수가 컨디션이 확실히 좀 올라왔다라는 게 느껴져서 6라운드 좀 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요. 일단 미노루 오제키 선수가 한국의 이의연 선수를 상대로 이 같은 대회에서 승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네,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주변에서 워낙 잘 둔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김정선 선수가 위축이 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현재까지 충분히 한국 아마랭킹 1위의 강함을 뭐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선 선수의 바둑 내용을 봤을 때 꽤 공격적인 바둑을 구사했고 또 대마를 잡는 내용도 많았고요. 결국에는 돌과 돌이 붙었을 때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렇다면 기풍이 확실히 공격형인 거거든요. 네, 확실히 좀 난해한 바둑일수록 더 강점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3-3에 뒀을 때 어느 한쪽으로 맞기 마련인데 손을 뺐어요. 네, 재밌네요. 사실 이 같은 형태는 백이 3-3 뒀을 때 흑이 어깨를 짚은 형태와 같기 때문에 뭐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이라도 방향을 정해놓고 막아두는 교환을 해두고 걸쳐두는 게 일반적인데요. 생략을 해두고 손을 돌린 것도 재밌습니다. 나중에 어느 쪽으로 막을지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좌상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백이 선수를 뽑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흑에게 계속해서 우상기를 정리를 해갈 만한 좀 선택지는 뭐 흑 쪽에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바둑을 많이 봤을 때 그래도 공격적인 기풍보다는 침착한 기풍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일본 바둑 확실히 좀 균형 감각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의외로 또 접근전에 능한 선수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노루 오제키 선수가 또 어떤 기풍의 바둑을 선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는 3-3 정석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좌상기 쪽 정석을 진행해 갑니다. 다시 원래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네. 자체로도 이 두 정석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같은 배석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진행 중에 하나라 이 두 선수도 익숙할 만한 진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수를 치고 백이 있는다면 흑도 이어두는 교환까지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서 백이 받는 것은 어떤 수가 있나요? 이제 벌려두는 건데요.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흑돌이 움직였을 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2칸 정도 간격으로 벌려두는 게 무난합니다. 백이 위로 벌릴 수도 있고 아래로 벌릴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아래로 벌려두게 되면 흑이 다가오더라도 이 흑돌 한 점이 조금은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벌려두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가는 수는 이 백의 형태를 좀 더 두텁게 정리를 해가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붙여가는 수도 있나요? 바로 붙여갔네요. 지금 이 같은 형태에서는 흑이 하나 젖혀두는 교환을 해두고 실전처럼 붙여두는 게 훨씬 많이 나오고요. 네. 이 수순을 거치게 되면 백도 젖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선 선수가 이 젖혀두는 교환을 생략을 해뒀기 때문에 미노루 오제키 선수도 바로 이곳으로 반발을 해갔고요. 지금 김정선 선수가 아래로 붙여간 수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두기 쉬운 수는 아닌데요. 어떤 연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쉬운 발상은 아니죠. 네. 백도 이곳으로 늘어가는 게 좀 더 강력한 응수였는데 좀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상변을 막아갔네요. 막아갔다라는 거는 흑이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의도죠. 이 한 점이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장면에서의 최선은 흑이 이 한 점을 잡히더라도 이렇게 바꿔치기 진행을 했다면 이 한 점은 당장은 축으로 잡혀있지만 나중에 축머리를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도 막아간 수로는 먼저 늘어가는 게 정수였고 그때 이제 흑이 는다면 실전처럼 막아서 활용을 하면은 정확한 수순이었는데 지금은 양 선수가 조금의 실수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최선의 변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두 선수 모두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호각의 진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변은 지금 이렇게 귀 쪽으로 지켜도 별다른 수가 안 나는 건가요? 4점을 백이 먼저 뒀으면 잡는데 흑은 이 4점 내어주더라도 우상기 백도를 압박할 수 있다면 뭐 그만한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지켜진 거죠? 네, 지금은 이 백돌 2점이 더 이상 수가 늘어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흑에게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흑이 여기 이어두는 것까지 교환하면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지금 백은 손을 빼는 게 가장 좋아요. 손 빼고 아예 우아기를 다가가는 곳이 가장 큽니다. 아, 우변을 막히더라도 그 자리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닌가요? 네, 어차피 또 흑이 후수를 잡게 돼서 백이 당장 이곳을 두지 않았더라도 괜찮았는데 보살펴 줬고요. 그러면 흑이 이렇게 상변을 넓혀간 것이 기분이 좋겠네요. 네, 지금 흑이 우변을 선택을 해갔는데 이 수가 사실은 이제 추후에 이곳을 건너붙여가는 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도 그 뒷맛이 남아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날일자를 두어간 게 더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지금 백이 침투를 해왔는데 상대하지 않고 이곳에서부터 응수를 먼저 물어보는 이 수법도 재밌네요. 네. 또 이렇게 강력하게 두어갑니다. 전투를 했을 때 자신이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도 전투를 했을 때 정확한 수익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전투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축은 누가 좋은 건가요? 지금 흑이 늘고 만약에 백이 그냥 있는다면 이 축이 되겠죠. 이 축은 근데 결국에 흑돌이 절묘하게 백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잡히는 흐름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밀어가거나 단수를 쳐가는 진행을 선택해 갈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흑이 이 한 점을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이곳으로 끊고 이 한 점 내주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서 만약에 백이 나간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순간 이 외세의 백에게 세력을 허용하더라도 이곳의 실리를 완전 다 깨버린 게 오히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 한 점을 나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흑돌의 공격을 엿본다면 만만치 않은 진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근데 중앙을 밀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을 흑이 차지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귀에서 어느 정도 실리를 확보하는 대신에 중앙 쪽은 흑이 좀 더 두터움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좌하기 쪽을 건드리면서 하변의 싸움을 할 때 이득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확실히 추후에 벌어지는 하변 전투에서 흑이 힘을 얻을 수 있어 보이고요. 뭐 이 판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강하게 눌러붙여 갑니다. 사실 좌하기 같은 경우는 흑이 먼저 이렇게 응수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환은 생략을 해뒀죠, 실전엔. 네. 하지만 지금 역시도 이 응수타진 먼저 해놓는 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두는 게 좀 더 괜찮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네, 나중에는 나가더라도 아래로 밀 수도 있고요. 네. 아래로 밀게 되면은 변 쪽에 막는 것이 선수로 듣지 않는데요. 아, 그쪽을 밀어가나요? 지금 백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결국 이곳을 밀어갔다라는 거는 흑에게 이 응수타진 당하기 전에 먼저 이 돌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백이 그 교환까지 해두고 이 한 점을 보살펴 줄 수도 있고 일단 이 한 점까지 확실하게 제압을 해두고 흑에게 공을 넘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흑이 반격을 해갔는데 일단은 매서워 보이죠. 백 입장에서도 응수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어두는 거는 찔러두는 교환을 해두고 이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어렵지만 무난하게 이어뒀고 어차피 흑이 이렇게 지키게 됐다면 근데 가만히 이어두는 게 더 낫죠. 이 교환은 안 되어 있는 게 더 낫고
흑도 이렇게 지켜둔 수로는 바로 막아갔다면 찌르고 이을 때 여기서 늘어서 두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어려운 진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보다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됐죠, 이거는. 이 정도 진행은 누가 유리한 건가요? 네, 지금 이 진행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백도 지금 좌악이 일대가 실리가 그래도 굉장히 착실하게 들어가서 괜찮았는데 사실 이 수로는 깔끔하게 잡아두는 게 괜찮았습니다. 중앙 저침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아픈 자리는 아닌 건가요? 물론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지금 김정선 선수가 정확하게 백에 빈틈을 찔러갔고요. 이곳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다시금 이 활용이 부활을 하게 되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활용을 당하는 순간 끊길 수도 있고 그냥 알기 쉽게 살아가기만 하더라도 이 백돌들이 다시 또 곤마로 몰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애초에 그러한 수법을 방지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 쪽에 막는 수를 선수로 안 당하려고 뭔가 변화를 구하는 것 같아요. 네, 변화를 구해 가는 건데 사실 이러한 교환이 다 이 한 점 나중에 움직일 때 악수로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교환은 분명히 흑에게 웃어주는 교환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흑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기 쉽게는 이곳을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이곳을 나가서 응수타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응수타진이 되어 있다면 흑이 이곳을 나중에 잇는 게 더 크게 살려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백도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진행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응수타진을 해서 백에게 공을 넘길 수도 있는데 김정선 선수는 알기 쉬운 수를 선택을 했네요. 하지만 지금 먼저 응수타진을 했다면 포인트를 올릴 수 있었고 그만큼 좀 편한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을 만한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래쪽으로 받지 않고 다르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렇게 치받아서 흑에게 집이 줄어드는 거를 애초에 방지를 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면서 흑도 나가더라도 백이 옆에서 맞게 되면은 네,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변 쪽을 막는 것이 선수로 듣지 않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김정선 선수가 좌변을 이렇게 벌려갔는데 방향착오예요. 사실 이 수는 이 우하 일대를 확실하게 지금 키워가는 게 중요했고요. 키운다면은 어디로 네, 키워가나요? 네, 이 부분 어느 곳을 두더라도 충분히 한 수 가치가 넘쳤습니다. 지금 애초에 이곳이 이런 곳만 위치해 있었다 한다면 백이 이런 응수타진을 했을 때 변에서 막는 게 아니고 귀로 막는 게 그래도 훨씬 깔끔하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이나마 얇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렇게 두 수를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들여다본 교환이 꽤 좋은 응수타진이었던 건가요? 일단은 좋은 타이밍에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확실히 좀 대국자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느껴서 김정선 선수도 이렇게까지 튼튼하게 지켜뒀는데 물론 형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흑에게는 이런 느슨한 수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생각보다 백이 여유가 있거든요. 네. 여유가 있지만 지금 백이 어깨 짚어간 수는 조금 깊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조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아쉬운 선택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은 흑도 중앙에서 모자를 씌워가는 게 정확했는데 이런 공배 연결은 결국에 흑이 뭐 무서울 만한 공배 연결은 아니거든요. 백의 형태 자체도 그다지 좋지 못해서 방향이 이곳으로 향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 방향마저도 좋지 않아서 좀 김정선 선수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우상기 쪽에 접전을 구합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백의 아쉬운 판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로 끊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감행을 해서 한 수 더 흑이 잡아둘 때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두는 게 백이 훨씬 좋았는데
지금 실전은 이렇게 관통당하면서 바둑이 한순간에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네. 백이 귀를 잡는 선택이 좋지 않았군요. 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백이 중앙으로 응수를 해서 두텁게 중앙 쪽을 정비를 해가는 선택을 했다면 흑이 확실히 좀 답답할 만한 형국이었거든요. 그럼 다시 5대5의 승부가 된 건가요? 네, 지금은 정말 만만치 않아졌고 오히려 이수가 지금은 백이 이렇게 안전을 도모할 만한 시점이 아니거든요. 좀 더 과감한 선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연절이 어디를 두더라도 흑이 우변 쪽에서 확실히 큰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형태가 자리 잡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형세가 역전됐어요, 확실히. 백이 이수도 너무 느슨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선택해가고 있는 이런 수들도 오히려 지금 낙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네요. 지금 백이 두어가는 수순들이 급해 보이진 않아요. 네. 중앙에서 백이 큰 집을 기대하긴 어렵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렇게 수가 교환된다 하더라도 흑이 이곳에서 밀어가면은 큰 모양이 형성이 안 되죠. 지금 이수도 지금 이런 수 선택해서는 오히려 흑이 생각보다는 많이 편해지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은 아예 이런 곳을 깨러 들어가라고 합니다. 거기까지요? 네, 지금 이렇게 편하게 둬서 괜찮은 만한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백도 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행마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지금 김정선 선수에게는 호재입니다. 백이 이렇게 계속 낙관을 해준다면은 우변의 집이 점점 커지겠는데요. 네. 애초부터 지금 좌아기가 워낙에 실리가 크게 들어가서 조금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두어가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 수도 방향 자체가 우변으로 향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곳에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백돌이 굳이 이곳으로 향해서 흑돌 튼튼한 곳으로 가까이 갈 이유가 없죠. 지금 열수 정도를 되짚어 본다면 백은 크게 집이 될 만한 자리는 못 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는 중앙에 집을 짓고자 두어간 수인데 역시 좋지 못해요. 지금 흑이 찌르고 나오는 방향이 약점을 추궁하기 좋은 건가요? 네, 지금 이곳까지 찌르고 막을 때 여기 젖혀가게 되면은 백이 형태가 좋지가 못해요. 이렇게 막아가면은 중앙에서 2단 젖혀갈 수도 있지만 이곳 나중에 끊게 되면은 여기 선수로 건너가게 되죠. 기분 좋네요. 네, 집이 다 깨지게 됩니다. 지금 근데 먼저 끊어간 수는 백이 다행스럽게도 이곳으로 받아줬는데 지금 예를 들어 백이 이곳으로 뒀다면 지금은 흑이 단수 교환이 선수여서 젖히게 되면은 백돌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버리기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집을 지어버리는 게 차라리 더 크다라는 인공지능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결국 백돌이 이곳에까지 위치해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도 선수로 쪼일 수 있고요. 네. 중앙에 집이 생각보다 많이 나서 이거는 백도 괜찮아 보였는데 그렇네요. 네, 다행스럽게도 백이 이곳으로 응수를 해주면서 중앙은 이제 다 깨지게 됐죠. 백이 일선으로 빠진 것도 나름의 반발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리 계속 두어가는데 이득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당장 급한 교환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김정선 선수도 초읽기에 몰렸다면 연장책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끊어두는 교환까지 했다라는 거는 단수치고 계속해서 밀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장면은 그냥 젖혀두는 게 백에게 좀 더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젖혔다면 이을 텐데 늘어두는 자세가 워낙 좋거든요. 네.
하지만 이 정도의 진행은 흙도 큰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체로 백이 이곳을 먼저 건드려서 오히려 포인트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흙이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백이 약점을 추궁해 가는데요. 네, 추궁을 하기 위해서 두어 갔는데 사실 이수도 백이 나갈 때 흙이 뒤에서 받게 되면은 대응 자체가 워낙 알기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끊는 거는 장문으로 이건 백돌이 잡혀버립니다. 아, 잡히는군요. 네. 그래서 이수도 득이 없어요. 미노루 오제키 선수가 확실히 좀 흔들리고 있네요. 네, 간과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오히려 약점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흙이 편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건드리지 않고 이곳을 건너붙이고 끊어서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죠. 네. 자, 미노루 오제키 선수 확실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선수가 지금 결승에 오른 상황인데 아직까지 국무총리배에서 일본 선수가 우승을 한 경력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를 저버릴 만한 수가 등장을 했네요. 지금 이 수는 제가 봤을 때는 백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만한 타이밍이었고요. 그럼 이 수가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도 여길 침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국면을 흔들어갈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알기 쉽게 이 공간을 흑에게 집으로 내어줘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수는 흑 집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곳이 흑 집으로 굳어지면서 지금은 김정선 선수가 알기 쉽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마지막 승부처를 네. 놓친 건가요? 이런 선택은 뭔가 정확한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공간을 이렇게 알기 쉽게 내어주게 되면은 추후에는 승부수를 던질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네, 이거는 확실히 미노루 오제키 선수의 아쉬운 판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흑진영을 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어가는 수들이 바둑이 많이 나쁘다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둬준다면은 오히려 흑의 입장에서 편하죠. 네, 너무 편하죠. 백이 지금 끝내기에서 이득을 봐서 차이를 좁힌다면은 역전까지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은 차이를 좁힐 만한 공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유롭게 흑이 리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와서는. 근데 그 차이를 좁힐 만한 공간이 백이 늘어날 곳이 없죠. 사실 중앙도 끊는 거는 자체로 옆에서 단수를 쳐버리면 안 됩니다. 축입니다. 네. 그래서 백집이 늘어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격이 불가능해 보여요. 오히려 공배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오히려 지금 흑이 국면을 두텁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흑이 이렇게 중앙을 차단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백이 이곳의 단점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지금 계속해서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김정선 선수가 제17회 국무총리배 우승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은 우승을 하는 상상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설렐만 하죠, 속으로. 네. 바둑이 조금 복잡한 데가 남아있다면은 긴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약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정말 흑이 그야말로 두텁게 정리가 돼버렸고 이런 것도 다 선수 끝내기 기분 좋게 하고요. 남아있는 공간 착실하게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네, 우변만 마지막 끝내기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깔끔하게 지켜두네요. 네, 정말 안전하게 정리를 해가고 있죠. 이제는 미노루 오제키 선수도 패배를 직감을 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좀 국면을 조금이라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한 번도 못 살려보고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게 됐고요. 김정선 선수가 승리를 거둬서 이번에 한국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은 거의 2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워낙에 또 믿음직한 선수가 출전을 했다 보니까 애초부터 기대도 많이 컸을 텐데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상변은 백이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흑이 끊고요. 끊고 백이 이렇게 돌리는 부분이 다 선수로 듣지만 치받을 때 다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형태 자체는 이곳을 붙이는 수까지 두고 싶은데 중앙이 알기 쉽게 끊거나 치중가기만 하더라도 차단이 돼버리죠. 지금은 흑에게 크게 어려울 만한 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자리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끊어왔지만 흑이 가만히 내려서게 되면은 이곳 끊는 것과 아예 지금은 이 한 점을 잡아주지 않고 아래로 건너가 버리게 되면은 흑집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승부를 결정짓겠네요. 뭔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추궁을 해가는데 네, 어차피 잊지 못했던 자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잊게 되면 이 한 점 내주더라도 흑이 통째로 잡으러 가면 잡히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흑은 실리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거는 차이가 더 벌어졌죠. 백이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이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 우변에서 무언가 추궁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5대5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유리한 입장에서 국면이 어지러워지면은 복잡해지면은 분명히 그 유리한 대국자의 심리 상태까지 작용을 하면서 실수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려봤어야 되는데 실전에 선택해간 이런 수법들은 상대방에게 너무 편하게 대응이 가능하게끔 두어간 수들이다 보니까 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변까지 들어가면서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미노루 오제키 선수도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승을 기대하고 나왔겠지만 마지막 라운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정선 선수 4라운드에서 가장 최대 고비가 있었지만 5라운드, 6라운드에서는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승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선 선수 흑불개승을 거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폐막식이 이어졌는데요. 각국의 선수들이 자기 자리에서 기력을 뽐냈었죠. 우리 바둑을 두면서 쌓인 우정을 또 길이 간직해서 내년에 그 행사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홀가분할 것 같아요. 헤어 이벤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있네요. 대륙별 우수 선수 시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미노루 오자키 선수가 결승전을 치렀지만 스위스 리그 형태로 준우승은 대만의 라이이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정선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한 김정선 선수 6라운드를 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큰 트로피를 가져가네요.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다양한 선수들과 맞붙었는데요. 실전에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빴더라고요. 근데 좋은 줄 알고 주고 있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주니까 상대가 좀 흔들렸는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는 항상 바둑을 즐긴다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고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쪽으로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Yakeli Keipaduk. Me gusta Keipaduk. Je t'aime Keipaduk. 愛してる競馬部 Sarangeo Ibaduk. Sarangeo Keipaduk. Sarangeo Keipaduk. Sarangeo Paduk. Sarangeo Keipaduk. 네, 결국 마지막에 김정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또 한 번 한국에게 우승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김정선 선수가 3, 4라운드 때 조금은 컨디션이 아직 덜 올라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5라운드, 6라운드까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임박하게 되니까 컨디션도 끌어올렸고 비교적 안정적인 내용을 선보이면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모든 선수가 다른 성적을 가져갔지만 바둑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이렇게 각국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장이 꾸준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에서 바둑을 사랑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제17회 국무총리대 한국 선수로 출전한 김정선 선수의 우승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은 프로, 캐스터 정지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